성종, 낮의 성군, 밤의 호색한, 가려진 욕망과 영광의 이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조선 왕조의 9대 왕, 성종의 삶을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성종은 성군으로 불리는 전설적인 군주입니다. 그의 치세는 조선의 기반을 다진 황금기였죠. 경국대전을 완성하고 학문을 장려하며 백성을 위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밤의 호색한으로 알려진 여성 편력과 그로 인한 비극적인 가족사, 그리고 사망 원인으로 거론되는 성병설이 숨겨져 있습니다. 마치 낮에는 요순처럼 성스럽고 밤에는 걸주처럼 방탕했다는 별명처럼 그의 삶은 빛과 그림자의 조합입니다. 상상해보세요. 궁궐의 화려한 대전에서 성종이 대신들과 경연을 벌이는 장면.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목소리는 위엄 있게 울려 퍼집니다. 짐은 백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리라 라고 선언하는 순간 그의 가슴 속에는 왕위의 무게가 짓누르고 있죠. 하지만 밤이 깊어지면 그 위엄은 사라지고 후궁들의 웃음소리가 궁을 가득 메웁니다. 촛불 아래에서 그의 얼굴에 스치는 욕망의 그림자. 이는 단순한 쾌락이 아니라 왕으로서의 고독과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절박한 탈출구였습니다. 이 스크립트는 조선왕조실록, 동국통감, 국조례 같은 역사 사료, 그리고 민간, 구전 전승을 종합했습니다. 현대 학자들의 해석. 예를 들어 성종의 여성 편력이 왕실 안정과 연결된다는 일부 분석을 더해 새로운 관점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우리는 성종의 진면목을 드러내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그의 업적은 영광스럽지만 개인 생활의 어두운 면은 비극적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준비되셨나요? 이 여정은 단순한 역사 강의가 아니라 한 인간의 감정, 기복과 욕망의 드라마입니다. 일부 어린 왕의 탄생과 즉위, 불안한 시작과 운명의 장난, 왕실의 피비린내. 나는 유산성종, 본명 이열은 1457년 세조의 장남 의경 세자덕종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훗날 인수대비가 된 한시로 권력자 한명회의 딸이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다 태어난 아기가 궁궐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울음을 터뜨리는 순간 세조의 피비린내 나는 왕위 찬탈 후유증이 여전히 남아있는 시기입니다. 세조는 손자를 매우 총애했죠. 실록에 따르면 세조는 성종을 궁중에서 직접 키웠습니다. 어린 성종의 눈에는 할아버지의 위엄이 거대하게 보였을 테지만 그 뒤에는 가족, 내 암투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구전 전승에 따르면 세조의 형제 살해와 숙부, 단종의 비극적인 운명이 성종의 어린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고 합니다. 이 피비린내 나는 왕실 역사는 성종의 성격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그는 평생 안정과 균형을 추구하는 군주가 되었지만 동시에 내적 불안을 안고 살았죠. 어린 시절부터 성종은 엄격한 유교 교육을 받았습니다. 할머니 정의왕후의 섭정 아래에서 매일 3회, 4회 경연을 들으며 유교 경전과 정치, 예의를 배웠습니다. 구전 전승에 따르면 성종은 밤늦게까지 책을 읽다 지쳐 쓰러질 때도 있었죠. 상상컨대 어린 성종이 촛불 아래에서 논어를 읽으며 고독한 밤을 보내는 장면. 그의 마음속에는 왕실의 피비린내, 나는 과거가 트라우마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세조의 형제 살해, 숙부 단종의 비극, 이러한 이야기들이 구전으로 전해지며 성종의 어린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는 건강이 약했음에도 공부량을 줄이지 말라고 고집했다 합니다. 이는 그의 성실성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왕위에 대한 압박감의 반영이었습니다. 실록 기록에 따르면 성종은 5살 때 자산군에 봉해졌고 이후 잘산군으로 개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왕실 내 권력 투쟁의 조짐이 보입니다.
한명회 같은 권신들이 그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죠. 1468년 형 월산군과 함께 정일품 현록대부에 올랐고 1469년 예종이 갑작스레 사망하자 후계자 논란이 일었습니다. 예종의 아들 제한대군은 겨우 4살, 월산군은 병약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구전 설화에 따르면 정의왕후와 한명회가 비밀 회의를 열어 성종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월산은 몸이 약하고 성종은 한명회의 사위이니 안정적이다라는 속삭임이 궁중을 맴돌았죠. 실록에 따르면 예종의 죽음은 갑작스러웠고 왕실 내에서 계승 서열을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었습니다. 제한대군은 나이가 너무 어리고 월산군은 건강 문제로 배제되었죠. 결국 정의왕후와 한명회의 지지로 13살 성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는 권력 투쟁의 결과였습니다. 즉 이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어린 성종이 왕관을 쓰고 대전으로 들어서는 장면. 그의 가슴은 기쁨과 두려움으로 요동칩니다. 짐이 왕이라니 이 무게를 어떻게 감당하나? 라는 속마음이 들릴 듯합니다. 초기 7년간은 할머니 정의왕후의 섭정이 이어졌습니다. 성종은 이 기간에 왕으로서의 덕목을 쌓았죠. 하지만 이미 여성 편력의 조짐이 보입니다. 1467년 11살의 한명회의 딸 공예왕후와 결혼했지만 그녀는 아이 없이 6년 만에 사망합니다. 이 결혼은 정치적이었죠. 성종의 여성과는 여기서부터 복잡해집니다. 구전에 따르면 어린 성종은 왕비의 죽음에 슬픔을 느끼며 동시에 왕실의 냉혹함을 깨달았다 합니다. 이 비극은 그의 후일 편력을 촉발하는 씨앗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섭정 기간 동안 성종은 저자세로 지내야 했습니다. 실록에 따르면 그는 매일 경연에 참석하며 신하들의 조언을 경청했지만 속으로는 권력자들의 견제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구전 설화에서는 이 시기 성종이 밤에 몰래 궁 밖을 나가 백성들의 삶을 엿보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이는 그의 민생 중시 정책의 뿌리가 될 수 있죠. 왕위 즉위 과정은 운명의 장난처럼 느껴집니다. 피비린내 나는 가족사 속에서 어린 소년이 왕이 된 드라마틱한 여정입니다. 이 불안한 시작은 성종의 치세 전체에 그림자를 들이우며 그의 감정, 기복을 키웠습니다. 이부 성군의 업적, 조선의 기반을 다지다. 영광의 정점과 숨겨진 고뇌, 왕도 정치의 이상을 추구하다. 성종의 치세 1469년에서 1494까지는 조선의 안정기였습니다. 그는 세종시대의 시스템을 복원하며 유교 이념을 강화했습니다. 가장 큰 업적은 경국대전의 완성입니다. 세조가 시작한 이 법전은 성종 때 완성되어 조선의 통치 체계를 확립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성종이 대신들과 밤새워 법전을 검토하는 장면. 이 조항은 백성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권력자를 위한 것이냐? 라고 물으며 열정적으로 토론합니다. 그의 눈에는 피로가 쌓이지만 왕도 정치에 대한 열정이 불타오릅니다. 경국대전은 이전 법전들을 종합한 것으로 세조 때부터 편찬이 시작되었으나 성종 5년 1474에 초고가 완성되고 1485년에 최종 반포되었습니다. 이는 조선의 법치 기반을 마련한 획기적 사건입니다. 또한 국조 올해에 동국통감, 삼강행실도, 악학괴범 같은 책들을 편찬하며 문화교육을 장려했습니다. 1493년 악학괴범 완성은 그의 예술 사랑을 보여주죠. 구전에 따르면 성종은 악기를 직접 연주하며 휴식을 취했다 합니다. 실록 기록에 따르면 그는 동국통감 편찬을 위해 학자들을 모아 고증을 철저히 했습니다. 이는 조선의 역사 인식을 강화한 업적입니다. 그는 홍문관을 확대 왕의 자문 기관으로 만들었고 살인파 지방 선비를 등용해 훈구파 권력 귀종을 견제했습니다. 불교를 억제하며 승려 시험을 폐지하고 지방 서원을 장려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야인 정벌을 시도했지만 큰 성과는 없었습니다. 대신 백성의 삶을 개선했습니다. 호패법을 폐지하고 관직 면접을 강화하며 부패를 척결했습니다. 관수관급제를 실시해 토지 세습을 방지하고 민생 안정을 도모했습니다. 실록에 따르면 성종은 하루 29회 경연을 여러 구천회 이상 참석했습니다. 이는 그의 성실성을 보여주죠. 구전설화에서는 그가 밤늦게까지 책을 읽다 지쳐 쓰러졌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하지만 이 성실함 뒤에는 스트레스 해소 수단으로 여성과 술이 있었다는 숨겨진 면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에피소드. 성종은 후추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구전에 따르면 그는 후추 중개무역으로 재정을 강화하려 했으나 씨앗을 구하지 못해 주변국에서 조공으로 후추가 쏟아졌습니다. 결국 창고가 가득 차서 비단 주머니에 담아 신하들에게 하사했다 합니다. 상상컨대 성종이 후추를 맛보며 웃는 장면, 이 향신료처럼 짐의 치세도 강렬하리라. 하지만 이 가벼운 에피소드 뒤에는 왕위의 고독이 있습니다. 실록에 따르면 그는 다혈질 성격으로 신하들과 다퉜습니다. 한 번은 매산양을 좋아해 대간들이 반대하자 화를 내며 짐도 인간이다 라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그의 업적은 영광스럽지만 개인적 고뇌에 과도한 업무, 권력 투쟁가 그를 짓누르던 시기였습니다. 성종은 살인파를 중용하며 훈구파를 견제했습니다. 실록에 따르면 그는 원상제를 폐지하고 지방 선비들을 조정에 불러들였습니다. 이는 조선 중기살인 정치의 기반을 마련한 업적입니다. 예를 들어 1476년 친정 시작 후 그는 김종직 같은 살인파 인물을 등용했습니다. 이는 왕권 강화와 유교 이념 실천의 일환이었죠. 문화적으로는 동국여지 승남 편찬을 통해 지방 지리를 체계화했습니다. 이 책은 후대 지리지의 표본이 되었죠. 구전에서는 성종이 지방을 순시하며 백성들의 고충을 직접 듣었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실제로는 대신들을 파견해 민생을 파악했습니다. 그의 치세는 문화의 황금기로 불릴 만큼 빛났습니다. 책 편찬, 교육 진흥, 법제 정비. 하지만 이 영광 뒤에는 고뇌가 있었습니다. 실록에 따르면 성종은 매일 경연에서 신하들의 비판을 받으며 스트레스를 쌓았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왕이 홀로 방에 앉아 한숨을 쉬는 장면. 이 모든 업적이 짐의 고독을 채울 수 있나? 그의 감정 기복은 업적의 정점에서 더욱 두드러집니다. 왕도 정치의 이상을 추구했지만 개인적 욕망이 그를 괴롭혔죠. 3부. 여성 편력의 시작. 왕비와 후궁들. 사랑과 질투의 소용돌이. 왕실의 비밀스러운 드라마. 성종의 여성 편력은 조선 왕 중 두 번째로 많습니다. 3명의 왕비와 12명의 후궁. 총 28명의 자녀 16남 12녀. 일부 기록엔 19남 15녀. 이는 단순한 번식, 욕구가 아니라 왕실 안정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것이었죠. 별명 주요순약준하젠 요순처럼 성스럽고 밤엔 주왕처럼 호색하는 민간 구전에서 유래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성종이 후궁방으로 몰래 들어가는 밤. 그의 가슴은 왕으로서의 피로를 풀기 위한 열정으로 타오릅니다. 첫, 왕비 공예왕 씨는 아이 없이 사망했습니다. 그녀는 한명회의 딸로 정치적 결혼이었죠. 실록에 따르면 그녀의 죽음 후 성종은 깊은 슬픔을 느꼈지만 곧 후궁들로 눈을 돌렸습니다. 두 번째는 패비 윤씨윤기견의 딸. 그녀는 아름답고 총명했지만 질투심이 강했습니다. 성종의 후궁들 귀인 엄씨, 정씨, 권씨 등을 미워해 독을 품고 가짜 편지로 모함했습니다. 실록에 따르면 그녀는 성종의 얼굴을 핥히고 후궁방에 난입해 화를 냈습니다. 상상컨대 윤씨가 성종의 팔을 핥히며 폐하, 왜 저 여인들을
더 사랑하나요? 라고 울부짖는 장면. 성종의 얼굴에는 분노와 연민이 교차합니다. 구전에 따르면 그녀는 산후우울증으로 고통받았지만 실록은 그녀를 수다스럽고 질투심 강한 여자로 묘사합니다. 1479년 폐위되고 사사독약으로 죽음당했습니다. 이는 연산군의 어머니로 훗날 연산의 폭정 원인이 됩니다. 패비 윤씨 사건은 왕실의 가장 큰 스캔들 중 하나입니다. 그녀는 왕의 얼굴을 핥히고 후궁들에게 저주를 퍼부었다고 합니다. 성종은 여러 번 그녀를 용서하려 했으나 대신들의 압박으로 사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윤 씨가 독약을 마시며 눈물을 흘리는 장면. 그녀의 감정은 사랑에서 증오로, 절망으로 기복을 보입니다. 세 번째, 왕비 정연왕 후윤호에 딸은 온화했지만 성종의 편력으로 고통받았습니다. 후궁들 중 귀인 엄씨는 오남 오녀를 낳았고 숙의 홍시정씨 등은 왕의 총애를 받았죠. 구전 전승에서는 그가 밤에 궁녀들을 불러들여 술판을 벌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우동 스캔들. 왕실 여성 어우동이 여러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자 성종은 그녀를 매질하고 유배 보냈습니다. 이는 그의 여성관을 드러내죠. 자신은 편력하나 타인의 부도덕은 엄벌. 상상해보세요. 성종이 어우동을 신문하는 장면.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지만 눈빛에는 자신의 이중성을 깨닫는 고뇌가 스칩니다. 너의 죄는 짐의 죄와 다르다 라고 외치지만 속으로는 자책합니다. 이 스캔들은 궁중을 충격에 빠뜨렸고 성종의 명예에 상처를 주었습니다. 어우동은 사대부 가문 출신으로 17명의 남자와 관계했다는 구전이 있습니다. 성종은 그녀를 교사령으로 처벌했죠. 후궁들 중 숙의 권씨, 숙의 정씨 등은 성종의 특별한 총애를 받았습니다. 실록에 따르면 권씨는 아름다움으로 왕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정씨는 지혜로 조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편력은 왕비와 후궁 간 질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구전설화에서는 성종이 후궁 방에서 밤을 지새우다 지쳐 경연에 늦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삼족달 사건처럼 왕실 내 이상 징후가 그의 여성 편력을 비꼰 은유로 해석되기도 했죠. 성종의 하렘은 단순한 쾌락이 아니라 왕실 후계 안정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는 28명의 자녀를 두어 왕조의 번영을 꾀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랑과 질투의 소용돌이는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왕비가 홀로 방에 앉아 눈물을 흘리는 장면. 그녀의 감정은 행복에서 절망으로 기복을 보입니다. 왕실의 비밀스러운 드라마는 성종의 삶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부 밤에 호색한 숨겨진 사생활과 비극, 욕망의 대가. 왕실의 어두운 이면. 성종의 여성 편력은 단순한 쾌락이 아니었습니다. 왕실, 스트레스, 매일 비판받는 경연, 권력 투쟁을 풀기 위한 수단이었죠. 실록에 따르면 그는 강한 술을 즐겼고 밤에 여성들을 불렀습니다. 민간 구전에서는 낮의 요순, 밤의 걸주라는 별명이 퍼졌습니다. 일부 설화에서는 그가 기생의 영영비과 관계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상상컨대 성종이 술잔을 들고 후궁과 속삭이는 밤. 오늘 경연에서 신하들이 짐을 압박하니 내가 위로가 된다. 그의 감정은 기쁨에서 고독으로 기복을 보입니다. 구전에 따르면 성종은 밤에 궁녀들을 불러 노래와 춤을 즐겼습니다. 이는 그의 스트레스 해소 방식이었죠. 이 편력은 비극을 불렀습니다. 패비 윤 씨의 질투는 극에 달해 후궁들에게 독을 쓰려 했습니다. 성종은 그녀를 여러 번 내치려 했지만 대신들의 반대로 실패했습니다. 결국 소문이 퍼지자 사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연산군의 복수심을 키웠죠. 흥미로운 에피소드. 삼족달 사건. 닭이 새 다리로 태어나자
대신들이 왕비의 치맛바람에 휘말린다고 해석했습니다. 성종은 분노했지만 이는 그의 여성 편력을 비꼰 은유입니다. 구전에 따르면 성종은 이 사건 후 밤에 혼자 울었다 합니다. 짐의 욕망이 왕실을 망치나? 라는 자책. 윤 씨의 행동은 산후우울증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록은 그녀를 악녀로 그립니다. 숨겨진 역사. 구전에서 성종의 사생아가 많았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는 공식 기록에 없는 이면의 구전입니다. 또 다른 스캔들 성종이 연산군과 함께 산책하다. 연산이 송아지도 어미가 있는데 저는 왜 없나요? 라고 물어 성종이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 상상해보세요. 부자 간의 감정적 대화. 성종의 가슴은 죄책감으로 찢어집니다. 그의 편력은 쾌락이었지만 가족 비극의 씨앗이었습니다. 성종의 사생활은 왕실의 어두운 이면을 드러냅니다. 실록에 따르면 그는 과음으로 건강을 해쳤고 여성 편력으로 피로를 쌓았습니다. 구전설화에서는 그가 밤에 몰래 궁 밖으로 나가 기생집을 찾았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이는 과장된 면이 있죠. 실제로 그의 하렘은 12명의 후궁으로 각자 방이 배정되었습니다. 상상컨대 후궁들이 왕의 총애를 놓고 암투하는 장면. 웃음 뒤에 숨겨진 눈물. 이 욕망의 대가는 컸습니다. 성종의 감정 기복은 여기서 절정에 달합니다. 낮의 성군으로서의 자부심과 밤의 호색한으로서의 자책이 충돌합니다. 왕실의 비극은 그의 삶을 더욱 어두운 이면으로 물들였습니다. 오부 사망의 미스터리, 성병설과 건강 쇠퇴, 죽음의 그림자, 단명의 비밀을 풀다. 성종은 1494년 38세에 사망했습니다. 공식 원인으로는 천식, 위종양, 부종 등. 실록에 따르면 38세부터 건강이 악화됐습니다. 입술 종기, 코피, 설사, 다리 마비, 등창, 폐질환. 그는 체중이 급감하고 죽음의 예감이 든다고 대신들에게 말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병상에 누운 성종이 창밖을 보며 회상하는 장면. 그의 눈에는 과거의 영광과 실수가 스칩니다. 하지만 현대 해석과 구전에서는 성병설이 있습니다. 입술 종기는 헤르페스나 매독 증상과 유사합니다. 매독은 피부 발진, 종기를 유발하죠. 성종의 다수 후궁 12명은 성병 위험을 높였습니다. 역사학자는 조선 왕들은 위생 미비로 성병에 취약했다고 지적합니다. 성종 외 중종, 숙종 등도 매독 증세를 보였다 합니다. 실록에 임질 증상도 기록되어 있죠. 성종이 임질로 경연에 나갈 수 없다고 고백한 에피소드. 다른 원인, 폐결핵 기침, 마름, 과음밤 회의 후 술판, 스트레스 다혈질 성격. 구전 전승에서는 여색, 과도가 단명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민간 설화, 왕이 여성 편력으로 기력이 쇠해 죽었다. 이는 실록의 등창 기록과 맞물립니다. 상상컨대 죽음 직전 성종의 고백, 짐의 욕망이 짐을 죽이는구나. 그의 감정은 후회와 체념으로 기복을 보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과로와 성인병을 지적하지만 성병설은 그의 편력을 상기시키는 흥미로운 미스터리입니다. 실록에 따르면 그는 등창으로 고통받았고 이는 매독의 증상일 수 있습니다. 조선 왕들의 평균 수명이 짧은 이유 중 하나가 성병이었죠. 피임기구나 세정제 없던 시대의 비극입니다. 성종의 단명은 왕실의 어두운 면을 드러냅니다. 구전에 따르면 그의 죽음 직전 왕실 내에서 성병 소문이 돌았으나 은폐되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의원들이 왕의 병상을 둘러싸고 속삭이는 장면. 여색 과도로 인한 병인가? 죽음의 그림자는 그의 삶을 비극적으로 마무리지었습니다. 육부 유산과 반성, 빛과 그림자의 왕, 후대의 교훈, 역사의 이면을 되새기다. 성종의 유산은 크지만 그림자도 있습니다.
그는 조선의 법치 기반을 세웠지만 여성 편력으로 가족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연산군의 폭정은 그의 책임이 큽니다. 구전에서 그는 호색가로 기억되지만 역사서는 성군으로 남았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성종의 유령이 궁을 맴도는 장면, 짐의 업적은 영원하나 욕망의 대가는 크다. 숨겨진 면, 불교 억제 뒤엔 개인적 불교 신앙이 있었고 여성 편력 뒤엔 왕실 안정 욕구가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이중성의 상징입니다. 흥미 에피소드. 성종이 술에 취해 신하를 꼬집고 너도 짐을 꼬집어라 라고 한 이야기. 이는 그의 인간미를 보여줍니다. 후대의 교훈은 크죠. 균형 잡힌 리더십의 중요성. 성종의 유산은 조선 중기의 기반이 되었지만 개인적 비극은 역사의 이면을 가르칩니다. 결론 성종의 진면목. 우리에게 주는 교훈. 영원한 반성. 빛과 어둠의 균형. 성종은 완벽한 성군이 아니었습니다. 낮의 지혜와 밤의 욕망 사이에서 고뇌한 인간이었습니다. 그의 여성 편력과 성병설은 역사의 이면을 보여줍니다. 구전과 사료를 통해 우리는 더 입체적인 역사를 봅니다. 여러분, 역사란 빛만이 아닌 그림자도 포함합니다. 성종의 삶은 우리에게 욕망의 대가와 리더십의 균형을 가르칩니다. 감사합니다.